옛날 지리산에 한 사냥꾼이 살았다. 그는 몸이 가벼워 발소리도 내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활을 쏘았다 하면 반드시 맞추는 백발백중의 실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의 명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를 사냥하러 갔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에게는 부인과 젖먹이 아들이 하나 있었다. 부인은 남편이 호랑이에게 변을 당하자 아들만은 절대로 사냥꾼의 길을 걷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하여 집에 있는 사냥 물품들을 다 숨기고 아들은 글 공부만 시켰다. 시간이 흘러 훌쩍 큰 아들은 처음으로 서당에 가게 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하구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에게 호랑이 밥의 자식이라고 놀려댔다. 그리하여 아들은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글방 아이들이 저보고 호랑이 밥의 자식이라고 놀려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나요? 어머니는 말했다. 아, 진짜 그 쌍놈의 자식들이 하여간 어린 놈들이 더하다니까? 아들아, 사실 네 아버지는 훌륭한 사냥꾼이었다. 하지만 천년 묵은 호랑이를 잡으러 가서 그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단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쓰던 활과 화살을 보여줬다.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저는 오늘부터 글 공부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노력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활쏘기 연습만 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아들의 활솜씨는 아버지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어머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천년 묵은 호랑이를 잡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가려고 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말리며 말했다. 얘야, 그걸로는 어림도 없다 이놈아. 내 아비는 십리 밖에 있는 나뭇잎도 맞출 만큼 활 실력이 뛰어났다. 그런데도 호랑이에게 당했는데 너는 아직 멀었다.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활쏘기 연습을 했고 몇 달이 지나 십리 밖에 있는 나뭇잎을 맞출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네 아버지의 활솜씨가 그것뿐이었는지 아느냐? 그는 활로 바위도 깨뜨릴 만큼 힘도 장사였다. 그러니 이 어미가 내 아비한테 반한 거란다. 하여간 그만한 힘이 있어야지만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저 아들이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것을 말리고자 어머니가 지어낸 얘기였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도 화살로 바위를 깨뜨릴 수는 없을 테니. 그렇지만 이 고집센 아들은 몇 날 며칠 동안 바위에 활을 쏘아댔다. 손에 피멍이 맺히고 굳은 살이 박힐 때쯤 드디어 화살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었다. 이쯤 되니 어머니도 아들을 더 말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주먹밥을 싸준 뒤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아들을 보내주었다. 아들은 이제껏 무서워서 가보지 못한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도 더욱더 깊이 들어갔다. 그렇게 하루 종일 걷다 보니 날은 저물어 잠잘 곳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초가집 한 채가 보였다. 거기에 가보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여기서 사람을 본 건 오랜만이군. 젊은이, 자네는 어찌하여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오게 되었나? 아들은 아버지를 잡아먹은 천년 묵은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고 했다. 그리고 그동안 호랑이를 잡기 위해 활 연습도 많이 했고 활의 힘은 바위를 깨뜨릴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에휴, 그걸로는 부족할 걸세. 천년 묵은 호랑이의 가죽은
바위보다 단단하다네. 그러니 무조건 활을 쏘지 말고 호랑이의 물은 곳을 찾아 정확히 활을 쏘게나. 이렇게 일러주고는 이튿날이 밝으니 멧돼지 고기 한 덩이를 주고 위험할 때 이것을 사용하라고 말했다. 아들은 감사 인사를 건네고는 길을 떠났다. 한참을 가다 보니 천둥이 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소리 나는 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집채 많은 호랑이 한 마리가 자고 있었다. 저놈이다. 아들은 심리 밖에서 나뭇잎을 쏘아 맞추는 솜씨로 호랑이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그런데 순간 자고 있던 호랑이가 깨어나더니 그의 화살을 요리조리 피했다. 아들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위를 뚫을 때처럼 힘을 주어 화살을 당겼는데 호랑이는 그 화살도 손으로 튕겨냈다. 그러고는 아들을 향해 달려왔다. 아들은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다. 호랑이는 다행히도 나무를 타지 못했는데 그것을 본 아들은 숨을 고르고는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분명 할머니가 호랑이의 물은 곳을 쏘라고 하셨지. 호랑이의 물은 곳을. 한참 동안 생각한 아들은 분명 호랑이 가죽은 단단하지만 입속은 무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마침 할머니가 싸준 멧돼지 고기를 떠올렸고 보찜에서 그것을 꺼냈다. 그리곤 멧돼지 고기를 호랑이에게 던졌는데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먹으려고 입을 벌렸다. 순간 아들이 쏜 화살이 멧돼지 고기를 꿰뚫고는 호랑이의 입속으로 가서 박혔다. 호랑이는 화살이 아파서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어흥 하는 소리를 냈는데 아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연거푸 화살을 날렸다. 그러자 큰 호랑이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어버렸다. 아들은 죽은 호랑이를 끌고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에 가니 사람들이 죽은 호랑이를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그러고는 입을 모아 아들의 용맹함을 칭찬했다. 또한 소문을 듣고 나라에서는 호랑이를 사냥한 아들에게 큰 상금을 내려줌과 동시에 관직도 부여했다. 그리하여 아들은 받은 100냥의 상금으로 새 집을 짓고 관직 생활을 하며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호랑이 사냥은 민간의 호환을 막는다는 의미와 용맹의 상징적인 의미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명나라의 진상품 가운데 호랑이 가죽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호랑이 사냥은 매우 중요시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호랑이를 잡을 시 100냥 정도의 상금을 내렸다고 합니다. 양반들이 입는 고운 면옷 한 벌이 4냥 정도였으니까 평민들에게는 실로 상당한 액수였음을 짐작할 수 있죠. 이상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